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문화 시간인데요. 저 최정경입니다. 1주차 2강 보강 수업으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 이론 두 번째, 이번 시간에는 거시적 관점 중에 하나인 갈등 이론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를 통해서 학습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론을 소개하고요. 두 번째 갈등론의 기본적인 과정, 세 번째 갈등론의 적용, 네 번째 갈등론의 평가, 비판점, 끝으로 갈등론의 시각으로 본 청소년 문화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갈등론을 개괄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다렌도르프, 밀즈, 코저 등이 있습니다. 자, 사회는 모든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통합을 이루고 있는 안정된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사회가 안정되고 통합이 돼 있고 이런 구조는 이제 기능주의에 가까운 거고 구성원이나 또는 집단의 이해가 상충되는 불안정한 구조로 파악하는 것이 갈등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불안정한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면 되겠죠.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회 관계에는 이해 갈등이 만연해져 있으며 사회 체계는 구조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정상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게 갈등론적 시각입니다. 자, 여기서 계속 갈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갈등 때문에 사회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거죠. 자, 갈등은 끊임없이 표출되고 전개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진행되는 것을 현 사회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자, 도대체 이렇게 불안정한 갈등이 왜 생기는가? 전제를 보면은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집단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대립하는 집단이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있는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집단이 서로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정한 구조인데 불안정한 원인이 이 계급 간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회적 관계는 지배 관계와 피지배 관계가 있는데 그 사회는 희소 가치, 뭐 자본, 또 그다음에 권위, 권력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 자, 다시 한번 갈등론은 사회를 불안정한 구조로 파악하고 그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피지배 계급과 지배 계급과의 대립인데 그거는 희소한 가치, 쉽게 하면 자본이나 뭐 권위, 권력을 가지고 갈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좀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이제 덜 되실 수가 있는데 천천히 이해 폭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통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르크스와 다렌도르프는 계급 구분의 원천을 생산 수단의 유무에 따라서 이제 유산자, 무산자 계급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자, 유산자는 것은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용자, 기업가에 해당이 되겠죠. 자, 무산자는 생산을 할 수 없으니까 뭐 노동자, 근로자 그렇게 표현이 되고 그들은 유산자를 가진 자로 표현하고 무산자를 못 가진 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도르프는 권위의 구조에 따라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구분했는데
이 역시 지배 계급이 되려 그러면은 유선자가 대체로 지배 계급이 많고 피지배 계급은 이제 무선자 계층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유선자와 지배 계급은 가진 자가 되고 무선자와 피지배 계급은 이제 못 가진 자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이 하는 구조를 이제 갈등론이라는 거죠. 자,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억압 착취하는데 사회 갈등이 생기고, 사회라는 것은 그 갈등의 연속이고 갈등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사회라는 사회 문화 현상이라는 거죠. 자, 사회 운동을 통해서 현재 사회를 변동을 시키는 아주 급진스러운 변동을 요구하는 게 이 갈등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이 갈등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르크스와 다렌도르프의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개념을 통해 가지고 갈등론에 대한 좀 이해가 증가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간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냥 매우 이타적으로 매우 선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게 갈등론적 시각이에요. 이타적인 삶,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삶, 결과적으로도 그것은 본인에게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비물질적인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갈등론적인 이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갈등론에서는 인간을 아주 이익을 추구하는 이제 집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 가정 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임 따라서 이익 대립으로 인해 사회 내부에서 필연적으로 집단 간의, 즉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갈등이 발생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 이익을 추구하면 좋은데 그거를 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자기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고, 또 가진 자는 가진 대로 더욱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봄으로써 남들이 가진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물질적인 것든 비물질적인 것이도 자신도 갖고 싶어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을 매우 탐욕스러운 존재로 보며 타인이나 전체에 대하여 배려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며 그 욕망의 결과적으로 갈등과 대립이라는 그런 사회 현상, 사회 문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둘째,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갈등은 정상적인 현상으로 불평등 상태의 파괴와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가진 자가 있고 못 가진 자가 있는데 못 가진 자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죠. 이겨야만이 그 불평등한 관계가 깨지고 평등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질서 내에 존재하는 갈등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적 이익이 다양하게 나온다고 봄. 그래서 오히려 경쟁과 갈등은 사회의 변화를 촉진시키고 더욱 나아가 매우 필수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게 갈등론의 기본적인 가정이고 이제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 문화 현상으로 보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갈등론 쪽 시각입니다. 자, 갈등론 적용입니다. 갈등이란 것은 최소 자원을 둘러싼 개인 및 집단 간의 대립을 얘기하는데, 자,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수입을 누가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라고 본다면, 한정되어 있는 수입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자원을 두고, 특히 이제 자본, 이제 돈이라는 자원을 두고, 이제 자원이라는 게 돈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있고, 이제 비물질적인 것은 이제 권력은 이제 비물질적인 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원이 뭐 이렇게 자본이라 했을 때, 기업의 사용자와 노동자,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갈등, 이런 것들은 이제 최소 자원, 이제 최소 자원, 여기서는 이제 돈을 얘기하는 거죠. 최소 자원을 둘러싼 이제 개인과 개인 또는 집단들의 대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갈등론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집단과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그런 이제 대립이 결과적으로 못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내서 못 가진 자 집단이 되는 거고, 가진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가진 자 집단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갈등론이 거시적인 이론이고, 이제 사회 구조를 전체를 보는 이론이기 때문에 개인의 초점보다는 여기서 모여진 가진 자, 못 가진 자 하나하나 모여서 큰 집단을 이루잖아요. 가진 자 집단이 되고, 못 가진 자 한 명 한 명 모여서 못 가진 자 집단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집단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 및 집단들 간의 대립을 했는데, 이 집단 안에는 개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집단 간의 대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사용자 집단 또는 기업의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집단의 갈등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A씨를 보시면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 집단, 우리 그 부유층이라 그런다면은 못 사는 집단, 빈곤층의 대립과 갈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권력이란 것은 타인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파워라 그러죠. 그래서 물론 이제 권력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 권력을 통해 가지고 리더십도 발휘하고 좋은 지도자가 나오면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권력도 필요한데, 권력이라는 것이 남용되고 그러면 이제 폭력이 되는 거죠. 자, 교사가 권력을 가지고 학생들을 심하게 통제하는 행위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교사라 그랬는데, 교사 집단이 학생 집단들에게 통제하는 행위를 통해서 갈등이 발생한다. 자, 그렇게 집단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정책 위반자들의 정치가 공무원 등이 공권력을 동원돼서 민중에 대해서 시민에 대해서 행포를 부리는 것, 이런 다 쉽게 하면 갑질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갈등론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권력에 대한 예시였습니다. 자, 이제 갈등론의 적용은 이제 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또 타인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 표현되는 이제 권력의 예시를 통해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네 번째 갈등론 평가, 이제 비판점인데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사회의 각 부분 간의 복잡한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만 단순화해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그렇죠? 얼마나 사회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 기능론에서 봤을 때 다양한 하위 체계가 있잖아요. 그 하위 체계가 생물의 유기체처럼 얽혀 있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구조를 단순하게 지배계급, 피지배계급, 가진 자 집단, 못 가진 자 집단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나눠버리는 게 갈등론의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 사회적 합의를 강화하고 사회 질서와 안정의 필요성을 이제 경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뭐 이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막 전투적으로 다투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의존하기도 하고 또 의존하면서 사회적 합의, 통합을 이루어가면서 서로 잘 살려고 노력도 하잖아요. 그러는데 이 갈등론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양분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갈등과 반목, 대립, 경쟁 이걸로 이제 사회 문화 현상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의존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그걸 통해 가지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시를 하고 있다는 거. 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들은 자본주의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만으로는 해석이 어렵죠. 자, 우리가 지금 사회 문화 현상이 지배, 피지배 관계에서 그 희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잘 산다. 이만큼 잘 살게 됐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는 힘들죠. 꼭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을 뭐 자원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안 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 편리한 생활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다른 부분에서 그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갈등론은 아주 거시적으로 지배계급 집단, 피지배계급 집단, 못 가진 자 집단, 가진 자 집단 이렇게 딱 양분해서 그 경쟁하고 대립하는 갈등 구조로만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 이 자체가 큰 이제 한계점이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또 사회가 이렇게 그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그걸 끊임없이 그 욕망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발전하고 또 풍요로워진 거는 그건 또 사실이고요. 자, 갈등론의 평가, 비판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갈등론 시각으로 본 청소년 문화. 자, 갈등론 시각에서 청소년의 현재 이제 유치를 생각해 본다면은 청소년은 당연히 권력이라든지 권력도 없고 자본도 없고 그게 이제 물질적인 거든 비물질적인 거든 자원을 소유하지 못한 피지배 계급에 속합니다. 못 가진 자 집단에 속하는 게 청소년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들이 이제 마냥 그 피지배 계급으로서 수동적이고 그런 그 사회 구조에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청소년이 지배 계급 즉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지배 계층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만은 않다는 거죠. 이제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게임을 비롯한 온라인 사업이 발달함에 따라 청소년은 더 이상 이제 소비자 입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생산자 역할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사업에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새로운 것, 창의적인 것을 하는데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뉴미디어 세상에서는 청소년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자본가로 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지배 계층에 가진 자 집단에 속할 수가 있고, 그런 얘가 페이스북 창시자 이제 예시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 갈등운동 시각에서 본 청소년 문화가 피지배 계층에만 해당되는 수동적인 존재들의 문화가 아니라 이제 지배 계층에 해당되는 이제 주체적인 이제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현실은 아직도 이제 미성숙하고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하나도 없고 자본도 없는 그런 미성숙하고 가진 것 없는 집단이지만은 우리 청소년이 이제 지배계층 가진 자 집단으로 속해 가고 있고 그런 이제 사회적인 이제 그 시장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지배계층에 해당돼서 주체적인 청소년 문화를 펼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갈등론적 시각에서 이제 청소년 문화를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갈등론 시각으로 본 청소년 문화 계속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은 자원, 자본, 자, 물질적인 거든 비물질적인 거든 가진 자원이 희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 피지배 계층, 못 가진 자 집단에 이제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청소년이 좀 내용을 보시면 청소년이 피지배 계층으로서 사회 불평등이나 지배 계층에 대한 저항, 항거 등이 청소년 문화의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청소년들이 기존의 지배계층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고 항고했던 게 우리 이제 일제강점기 때 3.1 운동과 강주 학생 운동이 아주 대표적인 이제 피지배계층으로서의 갈등을 잘 승화시킨 대표적인 이제 사회 운동이지만은 그것도 어떤 사회 문화 현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중요한 이제 사회 이제 운동이면서 또 사회 문화 활동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갈등론 시각에서 청소년 문화의 접근은 사회 변화와 문제를 해결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3.1 독립운동과 학생운동이 대표적인 예시가 되었지만, 자, 지금도 청소년들이 각종 이제 환경 문제, 또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지배 계층에 저항하고 반기를 들고 자기들이 이제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제 지배 계층에 대해서 우리 사회 문제를 이제 제시를 하고 그것들이 단순한 이제 사회 문화 활동을 넘어서 사회적 운동으로까지 이제 넘어가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갈등론 시각에서 본 청소년 문화 이번 슬라이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비록 못 가진 자 집단 피지배 계급에 속하지만은 그러한 부족함을 저항이라든지 한거 반문화적인 그런 기성세대에 대한 그 반대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이 사회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이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은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이제 불안정한 구조로 보는 건데요. 자, 불안정한 이유가 이제
계급 간의 갈등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전제를 보면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사회는 뭐 자본이라든지 권위라든지 권력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 희소한 가치를 갖기 위해서 이제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간의 갈등으로 갈등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이제 갈등론입니다. 자, 유선자 지배 계급을 가진 자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 무선자 피지배 계급을 이제 못 가진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억압 착취하는데 사회 갈등이 이제 발생을 하고, 사회 운동을 통해서 현재 사회를 변동시키는 이제 급격한 이제 사회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게 갈등론입니다. 사회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갈등론의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제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자, 따라서 이익을 대립으로 인해서 사회 내부에서 필연적으로 집단 간, 지배계급과 피지배의 갈등이 발생된다 보고 있습니다. 자,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갈등은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평등 상태의 파괴와 사회의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갈등을 통해 가지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제 평등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갈등론의 이제 기본적인 가정이 되겠습니다. 갈등론 적용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소 자원을 둘러싸고 기업의 사용자와 또 근로자, 노동자가 갈등할 수 있고 부유층과 빈곤층이 갈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권력이라는 것은 잘 사용하면 좋은 거지만은 타인을 잘못 통제할 경우에는 그게 이제 폭력이 되는 거죠. 교사가 권력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통제하는 행위, 교사 집단이 학생 집단에게 통제하는 행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뭐 공무원이라든지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공권력을 통해 가지고 민중 시민에 대한 행포를 통해 가지고 타인에게 이제 권력을 남용하는 갑질을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갈등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교사 집단이 이제 학교에서 보면 교사 집단은 이제 지배 계급이 되고 학생은 이제 피지배 계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등론 구조로 보면은 학교라는 것은 굉장히 교사가 권력을 가지고 학생을 통제하는 그런 구조로 해석이 되죠. 갈등론 평가 비판자입니다. 이제 사회의 각 부분 간의 복잡한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단순화하고 있다. 매우 복잡한 사회를 지배계급, 피지계급, 가진 자, 못 가진 자 계급으로 이렇게 단순해서 보고 있다는 게 이제 비판점이고요. 사회라는 것은 이제 서로 의존하고 이제 합의를 하고 이제 이런 것 통해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간과하고 있죠. 무조건 지배계와 피지배계의 갈등, 이 갈등이 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을 통해 가지고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보는 게 갈등론적 시각이죠. 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들은 자본주의의 지배와 피지배 관계만으로는 해석이 어렵죠. 이런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희소 자원을 놓고 서로 권력을 차지하고 권위를 차지하고 자본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서 사회가 안정이 된다. 그래야만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진다. 그건 아니죠. 다른 사회 문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가 풍요롭고 편리해지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갈등론 시각으로 본 청소년 문화. 갈등론 시각으로 본 청소년 문화가 피지배 계층에 해당되는 수동적 존재들의 문화가 아니라 지배 계층에 해당되는 주체적인 문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뉴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청소년들이 미디어의 어떤 생산자와 소비자 역할을 하면서 이제 계급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지배계층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예시를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를 제가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들었었죠. 자, 청소년 문화를 이제 갈등론 시각으로 본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더 학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론 시각으로 본 청소년 문화, 갈등론 시각에 보면은 청소년이 이제 피지배 계층인데, 비록 피지배 계층이지만은 사회 불평등이나 문제에 대해서 지배 계층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기를 들고 항거하는 것이 청소년 문화의 내용이 되기도 한다는 거. 그 예를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가, 3.1 독립운동가, 강주 학생운동에서 찾았고요. 자, 갈등론적 시각에서 청소년 문화의 접근은 사회의 변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이 비록 피지배 계층이지만은 지배 계층에 대해서 불평등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에 저항하고 반기를 들므로써 사회 문제와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가 있다는 게 갈등론 쪽 시각에서 본 청소년 문화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등론에 관한 평가 비판점을 수업 내용을 토대로 간략하게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 이론, 기능론에 이어 갈등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갈등론은 희소 자원을 두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과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갈등을 이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회가 온전하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좀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뭐 내가 못 가진 자가 가진 자를 위해서 불평등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고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그 사이가 정상화되는 게 그렇게 해서 정상화되는 게 아주 정상적이라 보는 게 갈등론적 시각입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은 비록 이제 피지배 계층에 속하지만은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이제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또 다양한 문화 생산자, 소비자로서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지배 계층으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 세력의 문화 권력의 주체로서 청소년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한 비록 피지배 계급이고 못간자에 속하는 그런 사회 구조적인 신분이지만은 그래도 청소년들은 끊임없이 일제 강점기부터서 기존의 어떤 기성세대, 그게 바로 뭐 지배 계급이었다면은 그 지배 계급에 항거를 하고 반기를 들어서 청소년 그런 문화 활동이 단순한 문화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운동으로까지 변하는 그런 예시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쉽지는 않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보기도 하시고 교환도 다시 살펴보면서 내용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기능론과 갈등론은 사회를 거시적으로 크게 보고 구조적으로 이제 보고 있다는 거, 그 점 염두에 두시고 복습을 통하여 학습 내용을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